겨울, 광장에서 우리는 어떤 꿈을 꿨었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 하나로 불의한 권력과 맞섰던 국민들.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준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재 헌법 제1조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약속이자 선물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된 국가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공포했습니다. 2019년, 이제 내년이면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100여 년 전 작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 이건가요, 선생님? 네. 이게 임시의정원 의정서입니다. 보시면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은 지금의 국회를 말합니다. 여기 함께. 선생님 여기 있네요. 임시원장의 결의. 네, 1항인가요?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의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공포한 임시헌장. 제1조가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었습니다. TBS 특별기획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100년의 약속. 우리는 지금부터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의 꿈과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라를 빼앗겼던 100여 년 전 독립운동가들과 이 땅의 모든 민중들이 피와 눈물로 꿈꾸고 그렸던 나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역국을 먹잖아요. 바다풀 아닙니까? 바다풀. 그렇죠.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틈만 나면 민주공화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야 돼요.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은 내 삶이 그 안에서 충분히 만족스럽게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끝없이 되새겨야 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민주공화국 안에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말을 하는 직업이니까 어떤 이야기든 반대가 되는 의견이든 또 좋은 이야기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참 좋은 거 아니에요? 100년을 이어온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1항에 아주 짧지만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나라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인데, 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반도라고 하는 있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런 뜻이 들어있죠. 그 다음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떠냐 하면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이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목숨을 갖고 나라 지키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의 몸 갖고 일하죠. 머리 갖고 운영하죠. 돈까지 내잖아요. 세상에 이런 말하자면 봉이라면 봉이잖아요. 근데 봉이 아닌 게 아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1조 2항이야말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말의 최대의 주석이 아닐까. 민주공화정 100주년을 앞두고 최근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주공화정으로 한국 서울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민주공화정 100주년 심포지엄입니다. 인민과 국민의 문제. 우리가 민주주의라든가 공화주의 하면은 서양에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인식을 하기가 쉬운데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국가의 의지, 헌법 1조 1항 민주공화국. 그러나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도, 공화도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민주공화정이 수립된 100년 만에 처음으로 언제 그것이 시작되었는가 공개적인 토론회를 해봤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독재가 너무 길었습니다. 독재가 너무 길다 보니까 민주주의나 공화주의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하는 독재를 민주공화정이라고 정당화시키는데 주로 몰입해왔죠. 이제 87년 이후에 조금씩 이런 것들을 논의했어야 되는데 30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제 3.1운동 100년을 맞아서 이런 밀도 있는 논의에 이제 막 시작했다. 100년 전 1919년은 대한제국으로부터 불과 10여 년 흐른 때였습니다.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 어떻게 10여 년 만에 국민의 나라 민주공화제 대한민국 건국이 가능했을까요? 그 질문을 안고 중국 상하이로 갔습니다. 800년 역사의 상하이는 중국 경제의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가 새겨진 곳이기도 합니다. 상하이에서 한국 독립운동사를 연구 중인 순커즈 교수는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韩国有一种很多人在很多韩国人中有这样一种认识，就是说在2次世界大战后，我们的独立呢不是我们争取来的，是美国给予我们的。我觉得这种认识呢是非常错误的一种认识，而且呢对于韩国青年的毒害是非常深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의 목숨을 건 분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전후 미국이 일본 등의 조선 점유를 인정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실제 미국 루스벨트는 전후 중국 장제스에게 조선 통치를 제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윤봉길 의사에게 감명받은 장제스가 한국 독립을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因为这些呢，都是韩国独立运动志士争取来的。临时政府呢，在整个日本殖民统治时期呢，是韩国民众心中的一座灯塔。很多青年呢，他为了祖国的独立呢，就来就是跟着这个灯塔的光芒呢，来到上海。 就开展独立运动。 여기도 26번이었어요? 그는 우리를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역사의 출발지로 안내했습니다. 100여 년 전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길. 순커즈 교수의 안내가 아니었다면 이 길을 스쳐 지날 뻔했습니다. 这边呢，应该是原来的叫金神附路22号，
京城附录22号呢，是1919年4月11日，临时议政院会议宣布大韩民国临时政府成立的地方。 100년 전 바로 이곳에서 나라의 독립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건국이 선포됐습니다. 其实呢，可以说这是我们可以说是大韩民国叫出发的地方，开始的地方。因为这个地方呢，应该在韩国叫现代史上呢，具有非常重要的地位。因为它标志着一个共和政府的就是时代的开端。 이제 흔적조차 없고 당시의 사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1919년 9월 임시의정원 의원들의 기념사진입니다. 당시 상하이는 세계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의 집결지였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독립운동을 하기에 최적지였죠. 그러나 상하이라고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일제 경찰이나 밀정들의 감시와 탄압으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늘 칼끝에 선 긴장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 김구 선생이 거지 중에 상거지라고 했을 만큼 삶은 고달팠습니다. 그러던 1919년 3월 12일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 상하이 김신부로 2층 양옥집에 모였습니다. 마침내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결정할 길고 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독립운동가들만의 결행도 아니었습니다. 3.1운동이 쏘아올린 공을 받아든 독립운동가들. 그렇게 역사의 물줄기를 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그리고 이 자료가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미 독립선언서 내지는 3.1 독립선언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그 선언서입니다. 뭐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듯이 여기 보면 오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1919년 3월 1일 이 땅에서 기미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전국 방방곡곡의 남녀노소 민중들이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2일 중국 상해 독립운동가 현순의 셋집에 독립운동을 이끌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제 독립된 나라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독립된 나라의 정체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1919년 3월 12일 밤부터 시작된 회의는 그 후 한 달 가까이 계속됩니다. (3.1) 독립선언서 낭독 열흘 뒤부터 상하이에서 시작된 건국회의. 조만간 임시정부가 수립된다는 정보는 독립운동이 계속되던 국내에도 전달됐습니다. 국내외 각지의 여러 의견들도 속속 취합됐습니다. 독립된 나라의 국호, 정체성, 정부 조직 등을 둘러싼 방대한 논의는 물론 간단치 않았습니다. 건국을 논의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오랜 시간 격론을 벌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독립된 새 나라의 국호를 둘러싼 견해차 때문이었습니다. 여운형.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태안은 망한 나라입니다. 망한 나라의 국호를 왜 다시 쓰자는 겁니까? 신서구. 그렇게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일본에게 빼앗긴 대안을 다시 찾아온다. 그런 의미도 담을 수 있단 말이오. 조소왕? 중국도 혁명 이후 민국이라 하고 있어. 우리도 대한민국이라 하면 어떻겠어? 이회영. 대한민국이라.
그렇게 토론을 계속하던 여운형, 신채호, 신익희, 조소왕, 이회영 등 29인의 독립운동가들은 드디어 1919년 기민년 4월 10일 밤 10시 최종 회의를 시작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던 29인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일제의 수탈에 신음하던 2천만 국민들의 열망도 함께였습니다. 회의는 다음 날 아침까지 쉬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12시간의 회의가 끝난 뒤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새 역사, 혁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원년 4월 10일 하오 10시에 개회하여 4월 11일 상호 10시에 폐회하니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칭하자는 신서구의 동의와 리영근의 제청이 가결되니라. 정식 국무총리 투표를 행한 결과로 리승만이 당선되니라. 그리고 이때 최초의 헌법격인 대한민국 임시헌장도 공포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세계 최초였습니다. 민주공화국.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가 1919년에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에 의해서 채택이 될 때 세계에서는 하나도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안 썼습니다. 1920년대 체코슬라비아라든가 몇 개 나라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를 헌법에서 썼어요. 우리보다 1년 후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역사에서 아주 큰 쾌거이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12~13여 개 되는 제국주의 국가 말고는 대부분이 식민지 출신이잖아요. 그 식민지들이 다 독립운동을 해요. 근데 독립운동을 하면서 국가를 만들고 정부와 의회를 만들고 망명지에서 독립운동을 끌고 가는 역사를 또 누가 그렇게 만들어냈느냐. 돌아보면 찾을 길이 없어요. 99년 전 1919년 4월 11일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전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던 독립운동가 29인은 드디어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황제가 주인인 대한제국에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으로 단연코 혁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게 이제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더 발전된, 저희 국민주권이 더 발전된 그런 서양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군주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국민들이 찾아오기 위해서 엄청난 시민혁명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고 시간도 뭐 한 200년, 300년 걸렸죠. 근데 한국은 지금처럼 1910년에까지 군주가 주권을 가진 나라였다가 1919년에 국민이 주권을 가는 나라로 바뀌잖아요. 바로 9년 만에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100년을 이어온 제1조는 어떤 통치자도 감히 넘볼 수 없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그 독재 권력이 헌법을 임의적으로 고칠 때도 이 조항은 손을 못 댄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불멸의 가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919년 임시헌장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연구원에서 귀중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건가요, 선생님? 네, 이게 임시 의정원 의정서입니다. 1919년 4월 11일에 회의 과정을 기록한 문서가 이듬해인 1920년 대한민국 2년 임시의정원 기사록에 수록돼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대한민국 2년 1월 이제 발행.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대한민국 2년이라고 적혀 있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기사록이 발간된 게 1920년입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 정부가 1919년에 수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훌륭한 문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네. 독립기념관도 당시의 희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1919년 9월 미국에서 만들어진 대한독립선언서입니다. 이게 대한독립선언서입니다. 해외에 있는 동포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죠. 예, 충분히 있습니다. 예, 이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SNS라든지 모든 게 만들어지기도 전이고 하다 보니까 그 미주라든지 유럽 내지는 심지어 멕시코, 쿠바에서도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이렇게 임시정부, 우리 독립운동의 최고 기구로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릴 필요도 있고 임시정부가 어떤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임시정부의 수립을 해외에도 알리게는 그런 자료가 되겠죠. 3월 1일의 독립선언서,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내용과 임시헌장 전문을 게재한 대한독립선언서. 독립된 국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건국 선포는 그렇게 전 세계로 전파됩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 공포합니다.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제로 함.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입니다. 우리 5,000년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국. 황제나 왕이 아닌 민의 주권을 갖는, 즉 백성이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호를 둘러싼 논쟁은 있었지만 민주공화국, 이 정체성을 두고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땅의 주인은 늘 왕이었습니다. 조선 500년도 물론 왕의 나라였습니다. 조선의 왕들이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며 민본주의를 표방했지만 민주나 공화는 꿈조차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민본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백성은 그 통치 혹은 교화의 대상이다, 이런 의미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성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의미이지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닌 것이죠. 대한제국 역시 전제 군주제. 많은 지식인들이 다른 체제를 접하고 꿈꾸기도 했지만 민주도 공화도 불온한 단어였습니다. 적어도 1910년 이전에 대한제국이 있었을 때는 그게 반역이죠. 그 점을 폐지시켜야 공화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 대한제국의 법적인 제도 내에서 공개적으로 주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외국에는 이렇다더라. 그걸 소개하는 것 정도가 최대치였고요. 그런데 그 시기 처음으로 백성, 즉 국민 주권을 거론한 혁명적 주장이 미국 교포들 사이에서 등장합니다. 국립신보는 미주 한인단체였던 국립협회에서 발간한 그 기관지가 되겠죠. 교포신문이라고 봐도 그렇죠. 예. 보시면 이 국민론이라고 하는 것에 그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했던 부분,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다. 예. 미주 하와이라든지 미 본토 지역에서는 이미 그 국민 주권론, 민주공화정의 씨앗이 이때부터 배태돼 있었고, 그런 부분을 일반 그 미주 교포들한테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무기력한 황제의 나라는 더는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백성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 헌법을 정하고 대의 정체를 실현한 연후가 가히 참국민이 될 터이니 오늘 우리의 목적하는 바는 국민주의요, 우리의 강구하는 바는 국민주의니 아름답다 국민주의요.
그 시기를 전후해 상하이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도 그랬습니다. 중국은 물론 서구 여러 나라의 정치 체제를 두루 접하며 연구와 논의를 계속한 독립운동가들. 그들은 대부분 나라를 빼앗긴 황제에게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새로운 흐름을 선두에서 이끈 예관 신규식 선생. 중국 혁명가들과 교류하며 외교 활동을 벌인 그는 임시정부 수립의 주역입니다. 을사늑약 후 자결을 시도했다 실명한 뒤 흘겨본다는 뜻의 예관을 호로 삼았습니다. 예관 선생의 외손자 민영백 씨,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민필호 선생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김구 선생이고 그때 비서실장으로 하셨을 때 김구 선생님이시고 네. 아버님이 지금 김구 선생님 비서실장 하실 때 네. 예관 선생은 언제 어디서나 한 점 흐트러짐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항상 정장을 하셨고 항상 자기 그 외모를 이렇게 단정하게 하셨고 술, 담배 그리고 뭐 그 접대보가 나오는 그런 그때 당시 중국의 이런 그 문화에서는 전혀 성인군자처럼 수도승처럼 그런 자태를 흐트러지지 않는 큰 부자였다는 예관 선생은 1910년대 초반 전 재산을 챙겨 상하이로 갑니다. 중국 국민당 측에 거액을 기부하며 중국 혁명가들과 교류하게 된 예관 선생. 그는 봉건 체제를 무너뜨린 중국의 신의 혁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뜻밖의 당시 예관 선생의 집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중국 유적지, 중국 공산당 창시자 천두슈 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신규식 선생 여기가 예. 그럼 김덕 선생님 여기. 네. 좁다란 골목길, 마주한 2층 집. 창가에서 조금만 소리를 높여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 독립운동가 신규식과 중국 혁명가 천두슈는 사상적인 동반자였습니다. 중국 신의 혁명을 이끌었던 천두슈. 郑奎泽他也是一个民族主义者，他是不主张这个朝鲜的李氏王朝呢重新复辟的。临时政府后来的理念呢，他也不是要恢复这个李氏王朝，而是要建设一个新的民族主义的政府。所以在这个理念上呢，跟陈独秀这些人呢，这个思想上是比较接近的。 독립과 함께 새로운 체제를 꿈꾸던 신규식 선생. 그는 1917년 상하이에서 독립운동가들과 대동단결 선언문을 선포합니다. 선언문에는 혁명적인 체제 전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주권, 공화주의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대동단결 선언문. 1917년 이 대동단결 선언을 주도한 이는 소왕 조용은, 예관 신규식 선생님이었습니다. 용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은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동안 한순간도 섬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저 황제권 소멸의 때가 곧 민권 발생의 때요. 구한국 최후의 날은 곧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 일제가 국권을 강탈한 것은 황제가 가졌던 주권을 빼앗긴 것일 뿐이다. 민권의 발생, 즉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이전됐으니 신한국의 시작이다. 이것은 사실상 공화제를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국가를 지켜내지 못한 왕, 황제. 더 이상의 미련이 없는 거죠.
그 나라의 국민이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국가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왕가에게 물을 것이 아니자. 이것은 국민의 책임이고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인식은 무너져가는 나라의 그 책임에 대한 것도 가슴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임시정부 수립의 초석이 된 대동단결선언, 그리고 민주공화정 선포의 결정적 계기가 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남녀노소, 신분을 망라한 100여만 국민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왕이 아닌 국민이 역사의 새 주체로 등장한 것. (3.1운동은) 다른 운동과 성질이 다릅니다. 다른 운동은 하나의 사회적 흐름이라고 한다면 3.1운동은 외세를 몰아내고 거기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 혁명인 거죠. 그래서 3.1운동은 유니크합니다. 아주 유일무이합니다. 3월 1일 이후 3개월여간 계속된 독립을 위한 국민들의 시위. 총 참가자 106만 명, 4만 7천 명이 구속됐고 7,5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이런 이제 기록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만세를 불러야 우리가 독립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만세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그런 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신분상으로도 낮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하나의 역사적인 주체로서, 정치적인 주체로서 이제 나서서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걸,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조선 왕조로 복귀하지 않고 조선 왕조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백성이, 즉 국민이 이제 주체가 되어주고 주권을 갖는 이른바 이제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채 형태를 선언했다라는 거죠. 이 점이 가장 이제 혁명적인 생각이었고, 그런 의미로서는 3.1운동이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하나의 우리의 시민혁명이었고, 주권을 선언하는 시민혁명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3.1운동) 전만 해도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왕실 복권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1운동 후 숱하게 발행된 독립운동 단체들의 기관지에서 그런 주장은 찾기 힘듭니다. 19년 10월 28일 신대한 제1혼회 청관혼회, 그야말로 대세가 된 민주공화정, 3.1운동이 3.1혁명으로 평가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본격적인 출발점, 민국으로의 출발점이 되는 대사건이 3.1운동이고, 그러한 국민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나라의 모양을 만들어낸 것이 대한민국이고, 거기에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자인 것이죠. 그래서 3.1운동과 대한민국은 붙어 있는 겁니다. 3.1운동의 원인, 대한민국의 결과, 이렇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3.1운동. 그렇기 때문에 1987년 개정된 우리 헌법 전문에 그 법통을 계승한다고 적시한 것입니다. 전문부터 시작해서 전문 1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독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2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제 다시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설립된 가슴 뛰는 그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날 공포된 임시헌장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을 포함해 1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때는 100여 년 전인 1919년, 그 임시헌장 10개 조항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시헌장 10개 조항에는 독립된 나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여야 하는가에 대한 독립운동가들의 꿈과 열정이 집약돼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직 보통 평등 선거가 보편적이지 않았던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에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빈부 및 계급 없이 일체 평등으로 함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남녀 차별은 기본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선거 제도라는 것도 사실 1919년에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구성했던 이 민족 지도자들의 머릿속에는 정말 좋은 국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열정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시헌장 제10조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입니다. 이게 뭐 1945년 8월 15일 날,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고 나서부터 뭐가 새로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국회도 1948년 해방되고 나서 48년 지원국회가 만들어져서 국회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임시헌장 제10조에 임시정부는 독립 후 만 1개년 이내에 국회를 소집함.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 정해졌어요. 19년도에요. 그러면 19년에 바로 국회라고 하는 이름이 정해졌죠. 임시헌장 면면에 흐르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는 바로 평등. 그 임시헌장을 기초한 이로 알려진 소왕 조용훈 선생입니다. 상하이는 물론 유럽, 소련 등지에서 쌓은 경험으로 조소왕 선생은 그만의 이론, 삼균주의를 주장합니다. 탁월한 이론가였던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교육에서의 균등을 뜻합니다. 삼균주의 사상은 임시정부 수립 때부터 독립운동가들의 공감을 얻었고 임시헌장에도 스며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기초한 조소왕 선생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모든 분쟁의 씨앗이 불평등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그 기본 이념이 된 조소왕의 삼균주입니다. 조소왕 선생은 미국식 자본주의도 아닌 소련식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삼균주의를 실현한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된 나라, 그가 그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방송사상 최초로 공개하는 조소왕 선생의 친필 메모입니다. 그림을 그려가며 이론을 만들어가던 삼균주의, 설계 당시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균주의는 사실 보면 자본주의 또 막스의 공산주의보다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던 이론이에요. 세상에서 누구도 건설해보지 못했던 이런 사회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 방법까지 제시한 사람이 조소왕이죠. 그게 삼균주의고 그걸 청하는 사람이 조소왕이고. 우리는 국회 도서관에 잠들어 있는 조소왕 선생의 꿈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문서. 불평등이 해소된 삼균주의가 실현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건국합니다.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가 집약된 대한민국 건국강령. 새로운 민주주의의 확립과 사회계급의 타파, 경제적 균등주의의 실현이 그 핵심입니다.
삼균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공화국 수립, 토지와 주요 산업의 국유화, 전 과정에서의 무상 의무 교육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강령을 보면서 이 강령 속에 정말 현대헌법이 추구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하나의 나라를 만들 때 이 나라가 단순히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어떤 권력을 담아내는 그릇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민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그런 그 대원칙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뜻밖에도 조소왕 선생이 해방 이후 환국 당시 품고 온 임시정부 관련 사료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제되었습니다. 조소왕 선생의 후손이 우리에게 그 문서들을 공개했습니다. 100여 년 전 평등 사회의 꿈은 그렇게 지금 한 고찰 박물관 수장고에 묻혀 있었습니다. 조소왕 선생이 직접 작성한 문서들. 손이 떨릴 만큼 만지기조차 조심스러운 100여 년 전 기록들입니다. 349번. 이게 대한민국 임시헌법. 아니, 임시헌법. 네.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 공포 이후 임시정부 헌법은 5차례 개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소왕 선생이 작성한 초안으로 추정되는 문서도 보입니다.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부의 위함. 선거권을 만 18세로 규정한 1940년 임시 약헌 초안도 있었습니다. 1940년에 10월 9일 임시헌장 개정안 정문 변하지 않는 사실. 여기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해방되고 황국하실 때, 2차로 황국하실 때 그 임시정부에 남아있던 사료들을 수왕선이 같이 오시는 분들하고 해서 함께 다 가져나온 거죠. 그럼 집안 대대로? 예. 한 70년 넘게 지금 대대로 이제 가져 들어와 있는 거죠. 6.25 때도 요 물건을 먼저 옮길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던 문서들이죠. 11년 1월. 부디 조소왕 선생이 남긴 이 방대한 분량의 문서들이 잘 보존되고 독립운동사 연구에 제대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첨삭을 저거 좀 정리해 주세요.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조소왕 선생. 남에서도 북에서도 완전한 민주공화국을 위한 그의 꿈은 좌절됐습니다.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는 그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전쟁 이후로 그 반공 이데올로기 일변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그 경제의 균등을 얘기하는 삼균주의가 확대되고 삼균주의가 연구되고 이런 걸 싫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사장될 수준이 없었던 거죠. 또 북한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산당이 일당 독재 국가인데 어떻게 거기 뭐 국민에게 무슨 투표권을 주고 뭐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에서도 의도적으로 삼균주의는 제거되는, 이 소멸시키는 그런 그 시간이 남북한 모두가 다 삼균주의를 제거하는 데 시간을 썼다는 거죠. 100년의 꿈, 100년의 약속. 민주공화국은 어떻게 계승돼 왔을까요? 경비가 해제되었습니다. 1948년에 재헌 헌법을 확인해 보기로 하죠. 여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문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정 기록물이로요? 네.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유물 가운데 보물 1호, 국보 1호가 있는 것처럼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공문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국가지정기록물 제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지정기록물 제1호. 그것은 유진호 박사가 기초한 재헌헌법의 초고입니다. 재헌헌법 원본은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유진호 박사가 첨삭하며 작성한 재헌헌법 초고가 국가지정기록물 1호가 된 것입니다. 정말 보기를 좀 솔직히 예상 못했거든요. 이게 1조 1항인 건가요? 제1장 총강 예. 1조 조선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1항이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자, 그 다음 내용에 제2조 조선의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발한다. 지금 내용이랑 네, 똑같죠? 네. 재헌헌법 전문에도 3.1혁명 정신을 계승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우리들 조선 인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하여 기미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그러니까 이게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재 재헌헌법에 적혀 있는 것처럼 3.1운동을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현재도 재헌헌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재헌헌법의 모습도 들어가고 지금 헌법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그 출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돼 있네요. 네. 이승만 대통령은 3.1운동과 임시정부 계승에 주력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원년 1919년, 1948년 당시 연호는 대한민국 30년.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의 연호도 대한민국 30년. 왜 헌법에 이런 걸 꼭 넣어야 되냐?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하는 것을 왜 넣어야 되느냐? 우선 거기 하나 뜬 것은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근데 한국에 와서도 민주주의를 심어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미 1919년에 이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건설하고 또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실천해 왔다. 미국이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재헌헌법이 임시정부 헌법을 상당 부분 계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도 이제 분단 정부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정통성을 놓고 서로 경쟁하게 될 경우에는 남쪽의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정통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결국은 이제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것을 표방해야 된다. 1919년 임시정부 수반 이승만이 일왕에게 보낸 편지.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을 통보합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치정부로 조직되었습니다. 대표자들은 대한민국 국회를 조직하고 대한민국을 통치할 입법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대한민국을 정식적인 개별의 독립된 자주국으로서 알아주기를 원하며 우리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모든 조약과 협정은 무효화되기를 원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건국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의 잔혹한 탄압에도 항일투쟁의 중추적 역할을 다했습니다. 김구 선생 집무실에선 거지 중에 상거지라던 그의 글처럼 궁핍함도 엿보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입니다. 역사책에서만 저희가 봤던 거잖아요. 여기 후기 많이 보면 저 가슴이 뭐 울컥울컥한다라는 말이 많은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거. 잘 살아보게. 그거 글씨 쓴 거 보고 뭔가 간절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이런 사진이라도 남겨져 있다는 것에 되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되새길 수 있다는 것에 되게 뭉클하게 느꼈어요. 이게 신규식 선생님이 그 소장했던 태극기로 전해져 오고 있는 그 태극기입니다. 심장에 대한민국을 품고
독립된 나라와 민주공화국 국민들의 새로운 삶을 설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 이분들이 어떤 나라를 꿈꾸셨을까요? 일제로부터 독립을 해서 자유로운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평등한 나라, 어떤 특정 개인에게 그 권리가 주어진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그런 민주공화정을 이분들은 평생을 꿈꾸셨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변의 어려움도 몰아내면서 독립운동을 하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제로 함. 100년 전의 그 꿈과 약속.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가? 아직 그러니까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에서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같이 골고루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 임시정부식으로 표현하면 삼균주의에 입각한. 그리고 재헌헌법에서도요. 재헌헌법 전문이 짧잖아요. 근데 거기서 2번 나오는 단어가 이게 뭐 조사 같은 거 빼고 균등이에요, 균등. 우리가 꿈꿨었던 건 균등한 사회인데 지금 이 양극화 불평등, 헬조선, 뭐 흑수저 따지는 거 이건 결코 임시정부가 꿈꿨던 나라가 아니죠. 이런 나라를 세우려고 이분들이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했던 거 아니잖아요.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꿈꾸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이전까지 세상에는 없었던 세계 어느 곳에서도 건설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자유와 균등, 평등이 실현되는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들이 꿈꾸던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건국 100년. 지금 청년들은 안타깝게도 이곳을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100년의 꿈이자 100년간의 약속인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제 곧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모양입니다. 새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의 꿈과 약속이 오롯이 담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또다시 100년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주공화국이